안녕하세요. 저희는 론? 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것 같아. 저번 주에 와디님이랑 뭔가 신나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 보란 듯이 오늘 너무 이쁜 모자를 쓰고 나오셔가지고 예쁘죠? 반하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촬영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서칭을 하는데 계속 이 모자만 보이는 거야.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나의 의견을 조금 더 보여줘야겠다. 하이틴 매거진의 표지 모델 같지 않아요? 하이틴 매거진. 저번에 제가 안 맞는 옷을 리뷰를 한번 했는데 그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그때 막 구제샵에서 산 것 같은 냄새 난다고 좀 하셨잖아요. 네 글자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적대기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맞아요. 생소하신 분들이나 어머니들이 보시면은 네. 이게 뭐냐 돈 주고 산 거니 이럴 수 있어.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디자이너들이 특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아메리칸 클래식에 관련된 옷들을 공부하시거나 제작하시는 분들은 배울 게 정말 많은 브랜드예요. 디자인만 특이한 게 아니고 만드는 방식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를 한다거나 옛날에 있던 옷을 비슷하게 재현해내는 기법을 사용을 한다던가 굉장히 수작업 같은 느낌이 많아요. 실제로도 수작업을 많이 하는 브랜드고 저는 이제 비싼 옷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네. 맨투맨이나 후드티에 로고 하나 박아놓고 1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게 정말 가성비에 맞지 않게 비싸다는 느낌을 받는 브랜드인데 가격대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싸지 않은 브랜드인데 실제 옷을 보면은 이 옷을 이 가격밖에 안 받는다고? 옷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론님이 만약에 이걸 네. 판매했다 하면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 예상치 못했는데 1.5배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캐피탈은 일본의 도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버지, 아들 두 세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역사 깊은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창 일본 문화가 유행을 했을 때 아버지 성이 토시키오 히라타라는 분인데 미국으로 가라데를 가르치러 가셨어요. 그 네. 일을 하시면서 되게 엉뚱하게 패션 쪽에 빠지시게 된 거예요. 리바이스, 리 랭글러 이런 네. 약간 미국 청바지들한테 빠지면서 또 우연히 와이프 되시는 분의 고향이 코지마라는 곳인데 코지마 맞죠? 코지마라는 일본의 지방인데 전통적인 인디고 방식을 사용한 데님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생활을 접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시면서 데님샵을 오픈을 하세요. 미국의 구제 데님들을 사다가 수선하거나 그냥 팔기도 하고 나중에는 데님 공장도 세우시게 되고 자체적인 데님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 아버지 때는 반응이 그냥 그랬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안목에 있는 게 아들을 보내서 순수미술 공부를 시켜요. 이게 또 천견지명인 게 패션 쪽으로 유학을 가서는 미국의 어떤 구제 데님 문화라든지 아니면 미국 패션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 이름이 키로인데 돌아와서 이제 데님을 제작하는 그런 공장도 있고 네. 하드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90년대 패션과 히피 문화, 순수 미술적 감각 이런 것들을 더해서 2002년에 드디어 캐피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데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딱 한 20년 된 거네요. 역사가 좀 있는 브랜드고 사장님이 이제 순수 미술 하시다 보니까 수제로 이제 자수를 놓는다거나 페인팅이 들어간 옷들이 있어요. 매장 인테리어 같은데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본인이 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대중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건가요? 키로라는 분이 캐피탈을 설립하기 전에 45RPM이라는 데님 브랜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일본 브랜드인데 약간 캐피탈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핸드메이드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일본의 정통적인 방식과 미국의 어떤 공제 방식을 섞어서 사용하는 브랜드인데 캐피탈을 런칭을 하자마자 45RPM과 맞물려서 일본 내에서는 이슈가 돼요. 45RPM의 카달로그를 찍던 사진작가분이 계신데 그대로 모셔다가 캐피탈 카달로그도 찍고 근데 그 카달로그 자체가 약간 히피 느낌이 나는 외국 모델로 외국 현지에서 찍은 일본 브랜드 카탈로그로 굉장히 이슈가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니고도 네. 캐피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였거든요. 네. 친하게 지내던 이제 퍼렐 윌리엄스 같은 분한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퍼렐이 캐피탈 같은 걸 입기 시작하면서 퍼렐 친구 또 말썽 피우고 있는 카니에 웨스트 씨 하여튼 힙합 가수들이 이 캐피탈을 굉장히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셀럽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죠. 예를 들어 예를 어떤 들어서 분이요? 방탄소년단의 RM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매장이 없고 편집샵이 한 두세 군데 있긴 합니다. 캐피탈이 왜 이렇게 한국에 진입 속도가 이렇게 느린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오는 옷들이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메카지를 표방하면서도 일본 전통 문양이나 기법
기법 이런 면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패션의 세계 중에 하나니까. 반일 감정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일본풍의 디자인을 추구하는 브랜드는 대중적으로 유행이 되기는 힘들죠. 캐피탈 보면은 데님도 있고 스마일도 되게 눈에 띄는데 맞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여러 가지 옷을 다 생산하는 멀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님 브랜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데님 상품이고요. 시그니처가 있는데 제가 요 클러치를 갖고 나왔는데 캐피탈에서 전통적인 일본의 제작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조각보가 있듯이 일본에는 보로라는 천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원단에 짜투리 천을 덧대서 보강을 하거나 모양을 내는 거를 보로라고 해요. 패치워크를 하기 위해서 핸드 스티치를 하는데 이런 스티치를 하는 걸 사시코 방법이라고 해요. 일본 전통 방법인 맞아요. 거예요? 일자 사시코라든지 이렇게 네. 격자무늬 사시코가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꽃무늬라든지 모양이 수천 가지예요. 요거는 대부분 다 그냥 일자 사시코로 되어 있고 사시코 기법이 원단이랑 같은 색으로 스티치를 넣지 않고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로 네. 보통 넣거든요. 색이 빠지면서 요 실에 있는 색깔과 뭐 요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패턴을 또 나타낸다고 해요. 요거는 빈티지 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사들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낼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깨끗하게 올기를 막 다 제거한다든지 제품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데? 보로 원단의 패턴이나 그런 거를 이용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캐피탈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방식 자체가 워낙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들고 만든 다음에 다시 또 오랜 세월을 견딘 것처럼 후가공을 해서 이렇게 막 뜯어내야 되잖아요. 단가가 안 맞아서 많은 브랜드에서 못하죠. 이런 의상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옷이랑 액세서리. 제가 뭐 거적대기라고 자꾸 표현하긴 하지만 그냥 하나의 뭔가 예술품으로 본다고 생각한다면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이건 거의 예술품이에요. 정말 일본의 노력이다. 보로 원단을 만드는 장인이 파는 클러치 같은 느낌? 루이비통에서 킴 존스가 있었을 당시에 캐피탈이랑 콜라보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보로 원단은 그때도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캐피탈에서 데님으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나오는 라인도 있지만 일반 생지에다가 뒷면에 이제 면원단 같은 걸 한 번 덧대고 네. 이런 스티치로다가 데님 전체를 누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강도면에 있어서 일반 데님의 1.5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튼튼한 데님이고 해져서 구멍이 나도 뒷부분에 천이 하나 덧대져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또 데님이고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니까 가치는 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귀여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스마일 로고가 네. 너무 예뻐요. 스마일 무늬를 사용한 옷이라든지 네.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류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스마일은 사실 거부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캐피탈을 먼저 접할 때 스마일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는 맨투맨이라든지 네. 니트인데 팔꿈치에 스마일 그쵸? 무늬가 있는 거라든지 그런 약간 귀여운 상품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고 제가 여기 신었던 거라서 되게 깨끗하다. 양말 뒤꿈치에 이렇게 스마일이 있다든지 귀여워. 귀엽죠. 네. 시계에 이렇게 스마일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차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잘 어울리죠, 저랑. 네.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용도가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뒤에가 집게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맞게 쓰면 되는데 스마일이 뒤집혀지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에. 그래도 뒤집히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뒤집히면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방송해요. 자켓 구멍에다가 끼워서 포인트? 이미테이션 단추라고 해야 되나? 쓸데없죠. 이걸 또 왜 구매하셨어요, 근데? 그냥 귀여워서. 짜잔. 남자 옷들 보면은 해골무늬 있는 옷들이 네. 있어요. 원조가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티지 보면은 바이커 자켓 이런 데 가끔 들어갔던 그쵸. 디테일인데 네. 캐피탈이 잘 캐치를 해서 본인들의 옷에 약간 녹여냈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별로예요. 오늘 이걸 입고 나오긴 했는데 제 옷 같지가 않아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약간 구매하셨잖아요. 더워. 프라그먼트랑 트래비스 스캇이랑 콜라보를 한 티셔츠인데 이렇게 나염이 된 위에 프린트가 막 현란하게 되어 있길래 기법을 공부하려고 전 이제 개인적으로 산 건데 디자인 자체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캐피탈의 취향이니까요? 베스트 아이템 중에 하나다. 해골, 스마일 데님. 네.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디자인인 거죠? 맞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게 맞나요? 옛날 시계 나침판? 중에 많죠. 캐피탈은 특이한 게 나침판도 굉장히 볼록하게 귀엽게 돼 있고 판타색 나는 저 주황색 초침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어쨌든. 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시계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라서 매장 가면 팔고 있고 사이트에서도 스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상품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냥 기다렸다가 스탁 있을 때 요 양말은 론나 채널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로고 없는 이쁜 흰 양말이 생각보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이제 로고 있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쵸. 양말에도 로고가 있으면 저는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무지 양말이 필요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여태까지 봤던 무지 양말 중에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도톰하니. 네, 맞아요. 여름철에 신기 좋게 약간 성근 느낌이 이렇게 나요. 조직이 확실히 그냥 니트 스웨터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향기로워요. 향기로워. 뭔 냄새가 나는 것 향기로워. 같은데. 처음에 캐피탈은 보통 이런 양말을 구매를 하세요. 네. 근데 이런 양말은 잘 안 신게 돼요. 스마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버켄스타 신고 네. 뒤에를 보여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양말에 5,000원 이상 투자를 하기를 무서워하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키 양말 신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양말 신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이제는 양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때입니다. 저거 한번 보러 갈까요? 브랜드 설명보다는 오랜만에 또 홈쇼핑 모드로 론나TV 또 오늘 판매할 상품은 무엇이죠, 론님? 캐피탈 브랜드 모셨습니다. 캐피탈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에요. 명칭이 링코트예요. 링? 네, 캐피탈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고 오. 앞부분이 굉장히 넓죠.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단추가 엄청 많네요. 맞아요. 지금 양쪽에 더블 형식으로 들어가시. 여기도 맞아요. 더블, 여기도 더블. 여밈 자체가 이 단추를 여기 첫 번째 단추에 끼울 수도 있고 네. 더 올라갈 가서. 수도 있고 오. 자기 몸판에 끼워서 카라처럼 만들 수도 있는 오. 활용도가 우와. 여러 가지가 있고 카라도 네. 뒷부분을 이제 꺼내면 이렇게 후드처럼 보이기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말아 넣어서 단추를 이제 여기다가 묶게 되면은 카라가 오. 돼버리는 코트입니다. 자켓. 입어서 보여주세요. 네. 아, 이거 귀엽다. 론님 없을 때. 쇼핑하러 왔는데 이거 어떠신가요? 좀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링코트가 입으면 그냥 이런 느낌의 잘 못 보던 실루엣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 느낌이 있기는 해요. 살짝 있어요? 머리가 조금 긴 남성분이 비닐을 쓰고 뭔가 다닐 것 같은 느낌이랄까? 신주쿠 거리를 걸어갈 것만 같은 느낌? 소매가 살짝 길어서 네. 이렇게 롤업을 하고 추울 때는 이렇게 더블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목도리를 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맞아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옷이네요. 얼마나 고심을 해서 만든 맞아요. 옷인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사용법 관련된 책자도 같이 주거든요. 오. 그거 보면 이제 옷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에. 저는 베레모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약간 예술하는 듯한 사람의 느낌? 아, 그래요? 나지 않나요? 예산놈은 아니구나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 아, 그쵸.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을 맞아요. 입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베레모는 많이들 하는 건데 왜 비교를 거기다 하시지? 무거워요, 이거? 데님이라서 좀 무겁고 생각보다 무겁네. 링코트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데님부터 해서 네. 울 소재 뭐 여러 가지 소재로 컬러를 이제 매해 나오는 스테디셀러 아이템이고 제가 캐피탈을 처음으로 구매한 상품이에요. 오, 진짜요? 이베이에서 낙찰을 받은 옛날 캐피탈 상품이고 아메카지 옛날 뭐 스웨셔츠 같은 데서 많이 네.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팔 부분에 약간 탐 브라운 비슷한 이런 이거 귀여워서 사셨을 것 같다니까요. 띠도 있고 네. 요때가 막 탐 브라운 유행할 그때였어요. 아. 빈티지 워싱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카라 같은 데도 오! 딱 젖히면은 U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군대 이런 프린트 네. 버튼도 보시면은 빈티지 샵에서 산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닷가에 해적선 이런 거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엄청 녹슬었죠. 근데 너무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워서 이거 아끼다가 똥된 아이템이에요. 지금은 좀 작아져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언제 사신 거예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은 시즌에 나온 빨간색 아이템이 있는데 어떤 분께 팔았어요. 얘만 남겨두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팔려서 다행히 가지고 있는 아이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하세요. 네.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딱 일본 그 유카타스러운 유카타스러운 스웨셔츠 소재로 된 네. 그런 자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근데 왜 서프라고 써있어요?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건가? 요때 캐피탈의 시즌 테마가 서핑이었어요. 맨투맨 같은 데는 서핑하는 그런 것라든지 야자수 프린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사용했던 시즌이고 네. 그때 맞춰서 나왔던 옷이라 서프 이렇게 뭔가 바닷가에 서핑 딱 하시고 요거 하나 맞아요. 걸치고 그런 용도. 스웨트 자체가 네. 땀 흡수도 되게 잘 되는 수건이랑 비슷한 조직이잖아요. 가운 로브 자켓인 것 같은 같아요. 느낌도 네. 들어가지고 멋스럽네요. 구매한 지는 한 6, 7년?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슬림했답니다. 네. 캐피탈이 셔츠 맛집이에요. 전문 네. 용어 나왔네요, 이제. 팝오버 셔츠라고 해서 끝까지 안 달려있고 저같이 이제 배가 살짝 나오신 분들은 앉았을 때 벌어지지 셔츠가 않게.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셔츠인데 아메카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뭐 요런 셔츠 끝 주머니 막 요런 거 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셔츠예요. 자세히 보면 다 너무 달라. 맞아요. 그리고 다 귀염귀염하게 만들어놨네요. 요런 데 보면은 소매 끝도 요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되어 있고 요거 핸드 스티치거든요. 심지어 4단이야. 맞아요. 4번 박으시면 네. 돼요. 여름 그냥 편한 면바지인데 요거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찍찍이로 허리 사이즈 조정할 수가 짱이다. 있고 더 작게 입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더 하면은 요 턱 자체가 넓어져서 약간 벌룬된 실루엣이 나오고 요새 캐피탈에서 바지 구매하시면 요런 게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번 시즌에 구매한 입으셨어요? 올 아직 게시를 못하는 바지예요. 특이하게 나일론 소재로 돼 있어서 여름에 긴 바지를 입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입으려고 대한민국 군인분들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전역을 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향수인가요, 향수? 기억도 나지 않나요? 요것도 요 스웨트셔츠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오, 빈티지 진짜요? 제품이에요. 이베이에서 제가 낙찰을 받은 아주 옛날 초창기 캐피탈 제품이고요. 건빵 주머니 부분이 그물망으로 되어 맞아요. 있어. 해변가에서 여기 물고기 한 마리 잡고 그냥 넣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또? 피싱 진짜요? 베스트. 낚시할 때 쓰는
옛날 조끼를 보면은 아, 그물로 맞아요. 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아, 네. 요런 데다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수분은 그죠. 빠져나가고 물고기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어부 디테일을 그대로 가져온 아미 바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 바지는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독특하긴 한데 크게 부담감이 있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네. 뭐 카고 팬츠거나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링코트의 아이보리색 버전인데 예뻐. 특이한 게 뒷부분에 핸드 페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예뻐요. 머메이드잖아요, 지금 이거. 핸드 페인팅이라서 같은 자켓인데 그림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 매장 가서 봤는데 근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갈라지거나 이런 거 그렇죠.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어. 아무래도 뭐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그리셨기 때문에 세탁을 하신다거나 입으시면서 당연히 떨어져 나가거나 갈라짐은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약간 그냥 빈티지 효과의 하나로서 데님 자체가 코트로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훨씬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요런 색 코트 입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데님 자켓 입듯이 많이 입고 다니는데 요거는 사실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사놓고. 못 입은 옷이 너무 많아. 왜 그러세요?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왜냐면 요거는 사연이 있는 게 사이트에서 봤을 때 너무 이뻤어요. 근데 금방 품절이 된 거예요. 내 옷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쿄의 캐피탈 매장을 갔는데 여기 한 장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대박. 이건 내가 사야 되겠구나 하고서 샀던 제품입니다. 아, 좀 예쁜 것 같아요. 이 링코트 자체는 가격이 3만 엔대?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져 있어서 이 자켓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이 오. 유카타 스타일의 네. 저지 자켓인데 조직 자체가 저 너무 특이해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패턴이고 두께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울 것 같지 않아서 약간 SS용으로 네? 입기에 굉장히 좋은 저지 소재인 것 같아서 나중에 옷을 디자인할 때 원단 참고하려고 제가 공부를 하려고 샀던 옷이고요. 캐피탈의 옷이 2가지 핏 정도로 나오는데 네. 보통 일본 분들 체격에 맞는 굉장히 슬림한 전통적인 핏이 있고 오버핏도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이렇게 크게 나와요. 엄청 크죠? 우와. 이거보다 더 큰 셔츠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입으면은 발목까지 오는 그런 셔츠도 있거든요. 작년에 구매를 했던 셔츠고 몇 년 전부터 시티보이 룩이 워낙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브랜드에서 이렇게 큰 셔츠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매를 하신 상품을 보니까 물론 독특함은 몇 스푼 들어갔지만 이 정도면은 접근할 수 있겠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블로그나 유튜버에 나오는 대표 아이템들을 보면 굉장히 센 아이템들이 많은데 실제 매장에 가면은 튀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을 법한 아이템들도 많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캐피탈에서 뭔가 딱 이거 하나만 추천? 곧 추위가 가고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용 셔츠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 캐피탈이 데님 셔츠 중에 가공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워싱이 많이 되어 있으면 셔츠류도 가격이 굉장히 세요. 100만 원이 넘는 셔츠도 있고 대부분의 기본 셔츠는 20만 원대예요. 요새 그냥 기본 셔츠들도 브랜드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쵸. 보통 10만 원대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폴로 셔츠 같은 경우도 여기 말사수 하나 해놓고 네. 10만 원 중후반대를 네. 가잖아요. 20만 원 초반대에 좀 더 신경을 쓴 제대로 만든 셔츠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셔츠 같은 일반 라인 셔츠들은 핏이 노멀하거든요. 카라 모양이라든지 네. 주머니 모양이라든지 사소한 네. 디테일들이 신경을 쓴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스마일이나 해골무늬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챙기고 캐피탈을 싶으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피해가는 아이템이죠. 대중적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즐거운 쇼핑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오늘 이렇게 패션의 진심,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브랜드인 캐피탈과 또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캐피탈을 볼 때마다 약간 경외심이 들면서 저는 약간 좌절감을 느끼기도 해요. 같은 디자이너로서 네.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배우면서 저를 채찍질해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럼 오늘 저희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